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영상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기본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책 내용을 먼저 보신 후에 저와 함께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 4과목 식품미생물학 중에서 식품미생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미생물이라고 하는 파트는요, 안에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곰팡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효모, 그리고 세균, 그리고 기타라고 가게 되면 버섯이나 아니면 조류나 아니면 파지, 그리고 방성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에 보시면 이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곰팡이에 대해서 보시면요, 곰팡이류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좀 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곰팡이는 진핵세균에 속하죠.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을 구분을 하는 것은 핵막이 있고 없고였죠. 그리고 진핵생물은 핵막이 있죠. 그리고 원핵생물은 핵막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핵막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곰팡이는 진핵생물 중에서도 균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균류 중에서도 진균류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조상균류와 순종균류로 나뉘게 되는데, 곰팡이는 그 중에 접합균류, 잔항균류, 그리고 불안정균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 곰팡이의 이름들이 각각 구분이 되어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라고 하는 거 형태를 먼저 보죠. 형태를 보면 균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균사는 곰팡이 중에서도 가장 특징이 있는 기관이고요. 발육과 영양 섭취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균사에는 격벽, 또 다르게 얘기하면 경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나 없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죠. 뭘로? 조상균류냐 순종균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균류 같은 경우에는요, 경막이 없고, 순종균류 같은 경우는 경막이 있죠. 경막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밑에 참고해 보시면 어떤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생식균사의 분류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이 균사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총, 여러분들은 균총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콜론이라는 단어를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균총이라고 하는 것은 균사체와 자실체를 합쳐서 우리가 균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사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균사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양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실체라고 하는 것은 포자를 형성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균사와 자실체를 합쳐서 우리는 균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곰팡이 전체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포자라고 하는 것 있죠. 포자는 영어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죠. 스포라고 하는 것인데, 번식과 생식을 담당하는 것으로 곰팡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실체가 고등식물에서 열매라고 얘기를 한다면 포자는 씨앗에 해당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균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곰팡이 색깔, 독특한 색깔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색깔을 가지는데 그 균총의 색깔에 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포자라고 보시면 되죠. 포자 색에 따라서 좀 여러가지 균총의 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곰팡이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그림이고요. 다음으로 문제 한번 보시면 경막이 없는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경막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때는 조상균류와 순종균류로 구분하고, 그 중에 경막이 없는 것은 조상균류고, 그리고 순종균류는 경막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는 구분을 한번 잘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미생물학 공부를 할 적에 이런 표들이 반복되어서 나올 텐데요. 이런 표 같은 경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그림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아마 분류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곰팡이가 번식을 할 적에 어떻게 번식하느냐라는 문제지요. 곰팡이가 번식하는 형태를 크게 나누면요. 무성포자로 번식을 하느냐, 무성포자, 그리고 유성포자로 번식을 하느냐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에서는 제일 먼저 무성포자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무성포자를 다시 구분을 하면 내생포자냐 아니면 외생포자냐 기타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특히 내생포자와 외생포자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생포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낭, 주머니 속에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밑에 균사 내부의 구조에서 형성이 되고 균사로부터 위로 뻗은 포자낭병, 여기가 포자낭병이죠. 균사로부터 위로 뻗은 포자낭병 끝이 팽대해서 포자낭을 형성을 하고, 이게 포자낭입니다. 그 속에 여러 개의 포자낭, 포자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활사를 보시면 포자낭병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끝에 증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죠.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요, 여기 약간 볼록볼록하게 색깔 다른 부분이죠. 여기를 증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축에 포자낭이 생성되고 거기에 포자낭 포자가 만들어지고, 이 포자낭 포자에서 내생포자가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생포자의 예라고 보면 조상균류에 속하는 것으로 무코르속, 리조푸스속, 아버시디아 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요, 무코르속과 리조푸스속이 나와 있죠. 리조푸스속의 특징은 이 가근이 있다는 것이 되고요. 무코르속에 보시면 가근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푸스속 같은 경우는 가근 위에서 이런 포자낭병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외생포자죠. 외생포자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생포자는 낭주머니 안에 생겼는데, 이것은 밖에 생기는 것입니다. 균사 외부로 돌출을 해서 형성이 되는 포자인데요. 분생포자낭병이라는 특수한 세포를 균사 끝에 형성하고, 그 끝에 분생포자를 무수히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사를 보시면 이 포자에서 발화관이 나오고 분생포자 병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끝에 정낭이 생기고 경자가 생기면서, 경자 이렇게 나누어진 거 보실 수 있죠. 경자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분생포자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외생포자의 그 예로는 잔앙균류에 속하는 것으로 아스퍼길러스, 페니실리움, 모나스코스, 뉴로스포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분생포자의 형태라고 해서 아스퍼길러스 속과 페니실리움 속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퍼길러스 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빗자루 모양으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페니실리움 속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는 병족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조상균류와 순정균류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격막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상균류가 격막이 없고 순정균류가 격막이 있는 거였죠. 그리고 순정균류 중에 잔앙균류가 속하게 되는데요. 지금 외생포자의 예로는 잔앙균류에 속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격막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했던 내생포자에서 보시면요, 내생포자 같은 경우는 조상균류에 속하고 조상균류는 경막이 없죠. 그래서 옆에 균사 부분에 보시면 나누어져 있는 경막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좀 봐두시면 나중에 시험을 치러 가서도 뭔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으로 기억이 나면 또 거기서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림을 한번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곰팡이의 분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방금 배웠던 무성포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성포자는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류하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무성포자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유주자, 후막포자, 분열포자, 아니면 출하포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무성포자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포자낭포자가 내생이었으니까 외생이었으니까 내생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생포자가 바로 외생포자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가시면 유성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성포자는 구분을 하면 뭐 접합포자냐, 잔항포자냐, 담자포자냐, 난포자냐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합포자라고 하는 것은 접합포자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접합균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합포자를 형성을 하는 것은 접합균류, 잔항포자를 형성하는 것은 잔항균류, 담자포자를 형성하는 것은 담자균류라고 보시면 되죠. 뒤에 보시면 접합포자 생활사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이렇게 균사가 서로 접합을 해서 거기에서 접합포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잔항포자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잔항균류라고 얘기를 하죠. 잔항이라고 하는 특수한 세포 속에서 잔항포자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8개의 포자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항과의 형태에 따라서 뭐 폐자기, 피자기, 나자기라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폐자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밀폐된 모양, 이것이 되죠. 폐자기고요. 그 다음에 피자기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크 모양, 이것이 되고요. 그리고 나자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열려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잔항포자를 둘러싸고 있는 측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 그림이 되겠네요. 안에 동그란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리자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짝대기처럼 보이는 한 것들이 하나씩 끼어 있죠. 얘가 측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담자포자라고 보시면요. 담자포자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담자균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잔항포자죠. 잔항과 그리고 담자기를 구조를 차이를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담자포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버섯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류를 잘 해두시면 지금 이런 분류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요. 분류를 해두시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포자에 따라서 그리고 뭐 경막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번 잘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균류와 그리고 잔항균류의 차이점을 보면요. 제일 큰 차이점은 경막이 있냐 없냐죠. 경막이 없는 것은 조상균류, 그리고 경막이 있는 것은 잔항균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균사의 명칭을 보시면 포자낭병 그리고 분생포자낭병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조상균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사균류 중에서도 접합균류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잔항균류가 좀 하위 개념이죠. 그 위의 개념이 바로 순정균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얘네들이 좀 많이 섞여서 자꾸 나오거든요. 문제에서도 뭐 조상균류, 접합균류에 대해서도 좀 단어가 많이 섞여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사의 끝을 얘기를 하면 조상균류 같은 경우는 중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잔항균류 같은 경우는 정낭이나 경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것은 우리가 포자에서 공부를 했었죠. 하나는 내생포자를 하고 하나는 외생포자를 하죠. 외생포자를 우리는 분생포자라고 얘기를 하고 내생포자를 포자낭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곰팡이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자의 수 같은 경우는요,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잔항 속에 보통 8개의 일정한 수의 포자를 형성을 하는 것, 그리고 자실증, 유무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무성포자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잔항균류와 조상균류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류 쪽은 여러분들이 좀 곰팡이 분류는 힘들기도 합니다만 좀 분류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곰팡이 분류에 이용되는 주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분류에 관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앞에 했던 부분과도 좀 관련인데요. 격벽이 있냐 없냐, 아니면 색이 어떠냐, 그리고 포자가 어떤 것이 있냐, 유성포자 형성 아니면 유성포자 종류 아니면 무성포자를 형성하냐, 포자낭, 분생자 아니면 포자낭병, 분생자병,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색, 표면 형태, 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곰팡이 분류에 이용이 되는 주요 지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분류를 했을 때 한 번씩 다 나왔던 단어들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뭐 곰팡이 분류나 동정에 이용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곰팡이 분류할 때 전혀 나오지 않은 단어죠. 편모 같은 경우는 세균에서 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하시면 되는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되죠. 자, 다음은 진균류의 분류인데 우리는 계속 곰팡이로 공부할 것이고, 곰팡이 분류하실 때 앞에서 우리가 계속 분류를 했고, 이런 분류표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공부를 했을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미생물 분류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실었기 때문에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곰팡이로 공부를 하고 있고, 곰팡이는 진액 에 속하고 균류에 속하고 진균류, 그 다음에 조상, 순정, 그 다음에 접합, 잔황, 불완전, 이런 식으로 주로 가게 될 것이니까요. 여기 진하게 된 것은 위에 원액 생물과 분열균류, 진하게 된 것은 무시를 하시고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상균류 중에서도 접합균류에 대해서 보면요. 경막은 없죠. 그게 조상균류였죠. 그리고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두 개 다 가능한데, 무성생식을 하게 되면 내생포자를 형성하고, 이때 우리는 포자낭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접합포자를 형성을 하게 되죠. 크게 세 가지 아부시디아 속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무코르속 같은 경우는 가근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복지도 없죠. 포자낭병만 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푸스와 아부시디아 속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리조푸스 속 같은 경우는 가근의 기부에서 포자낭병이 쫙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부시디아 속 같은 경우는 가근과 가근의 중간에서 포자낭병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림이 좀 대강 그려지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가근이 없고 포복지는 없고, 그리고 포자낭병이 있는 것은 무코르속,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뭐 가근이 있는 곰팡이는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무코르속, 다른 이름은 털곰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모노무코르, 레스모무코르, 그 다음에 사이모무코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쭉쭉쭉 뻗어 올라가면 모노무코르 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노무코르 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레스모무코르 같은 경우는 가지를 처음 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줄기를 치는 것은 사이모무코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노무코르에 보시면 무코르 무스에도 마봉곰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낙농이나 피역, 공업에서 유해균으로 좀 분류를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코르 히에말리스 같은 경우는 펙티네이즈, 분비력이 강하죠. 그래서 펙틴을 잘 분해하기 때문에 삶을 전염할 때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스모 무코르 군으로 가서요. 무코르 레스모 수스 같은 경우는 당액에서 알코올을 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글리세롤 생성을 하죠. 뭐 과일 부패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에도 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합성력도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코르 퍼실러스 같은 경우는 고초에 많고요. 응류 효소인 레닛 행산 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있는 것이 사이모무코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코르죠. 사이모무코르라고 하는 것인데, 무코르 룩시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전분 당화력이 강하고 아밀로법에 의해서 알코올 발효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옥살릭 애시드를 생산한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리조푸스 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미줄 곰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가근 위로 포자낭병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 외에 뭐 증축, 잔황, 포자낭,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분류해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리조푸스 니그리칸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빵곰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분 당화력이 강하고 알코올 분해력은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애시드, 유기산들을 생산을 하고 고구마 연부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리조푸스 자바니쿠스 같은 경우는요, 전분 당화력이 강한 것, 그리고 리조푸스 자포니쿠스 같은 경우는요, 아밀로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포니쿠스입니다. A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간장 코지에 많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리조푸스 톤키넨시스 같은 경우는 라틱애시드와 퓨마릭애시드를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으로 아밀로법에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조푸스 딜리머 같은 경우는 전분 당화력이 강하고, 그리고 포도당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당화효소로 글루코아밀레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글루코아밀레이즈 제조에 이용이 되는 것, 그리고 아밀로법에 이용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리조푸스 오리제 같은 경우는 전분 당화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아밀로법에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슈크로스를 발효해서 뭐 알코올이나, 그 다음에 퓨마릭애시드나 라틱애시드 등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젖산 중에서도 디락테이트 제조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보시디아 속 같은 경우는요, 아보시디아 라이칠텐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고량주에 분리되는 것. 탐리디움 속 같은 경우는 탐리디움 엘레강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실온에 생성되고 냉장육에 번식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무코르속과 리조푸스속 같은 경우는 잘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경우는 역시 이렇게 짝짓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잔황균류로 가볼까요? 잔황균류라고 하는 것은 균사의 경막이 있는 것,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다 하는데, 유성생식을 하면 잔황포자를 형성하고 무성생식을 하면 외생포자를 형성하는데, 그때 우리 포자 이름을 분생포자라고 얘기를 했죠. 균총 색깔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곰팡이와 그리고 어떤 색깔을 띠는가 라고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스퍼길러스 속이 나오죠. 다르게 얘기하면 누룩곰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분 당화력도 강하고요. 단백질 분해력도 강한 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스퍼길러스 글라우쿠스라고 하는 것은요, 건조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피혁 제품이나 훈 제품이나 일본 가다랑이 포의 특유의 향기를 부여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스퍼길러스 오리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황국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아스퍼길러스 오리제 같은 경우는 간장, 청주, 된장 다양하게 사용을 하죠. 전분 당화력도 좋고 단백질 분해력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효소도 다양하게 생성을 하기 때문에 소화제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하고, 누룩이나 코지 곰팡이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스퍼길러스 소이아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분해력이 강해서 계량식 간장 제조에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스퍼길러스 타마리 같은 경우는 타마리 간장 제조에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퍼길러스 니거 같은 경우는 흑국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베타아밀레이즈를 생성하는 전분 당화력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펙티네이즈 분비를 강해서 펙틴을 분해하죠. 그래서 과일 주스, 깨끗한 과일 주스를 만들기 위한 청진제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산 발효 공업에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스퍼길러스 플라부스는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균이 됩니다. 다음은 페니실리움 볼까요? 페니실리움은 다르게 얘기하면 푸른 곰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병족 세포는 없죠. 분생자병 끝에 정낭을 만들지 않고 직접 분기를 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때 빗자루나 분 모양으로 배열을 하고 추상체를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상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상체 빗자루 모양 또는 뭐 분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페니실리움 같은 경우는요, 뭐 분류는 이렇게도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단륜생, 쌍륜생, 다륜생이라고도 구분을 하게 되고요. 페니실리움 크리소제늄 같은 경우는 페니실린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니실리움 누타툼 같은 경우는 최초의 페니실린 생산 균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코포르티 있죠. 페니실리움 로코포르티. 이거는 프랑스 치즈 중에 로코포르 치즈가 있거든요. 거기에 숙성과 향미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니실륨 까망베르티 같은 경우는 이름 까망베르 치즈 숙성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페니실륨 시트리듐 같은 경우는 황변미 원인균, 독소로는 시트리닌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했죠. 그 다음에 페니실륨 이스판수um 같은 경우는 사과배 부패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감귤루 부패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라콤 같은 경우는 빵, 떡, 치즈 이런 것들에 잘 번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나스코스 속 볼까요? 모나스코스 속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홍국곰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색소를 형성을 하는데요. 색소가 진 분홍색이거든요. 그 색소 이름이 뭐냐 하면 모나스코아빈이라고 하는 색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나스코스 펄퍼레우스 같은 경우는 홍주 제조에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앙카 같은 경우는 홍국이나 홍유부 제조에도 이용을 합니다. 균사는 처음에 분홍색이 되죠. 그리고 앙카 같은 경우는 팩티네이즈 분비력이 강해서 팩티네이즈 같은 경우는 앞에도 한번 나왔죠. 과즙 또는 과일 주스 청진제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색소도 추출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홍국을 만들어서 홍주를 양조하는 이렇게 홍국, 홍주 아니면 홍유부 이런 쪽으로 나오면요. 모나스코스 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뉴로스포라 한번 볼까요? 뉴로스포라 같은 경우는 다르게 얘기하면 붉은 곰팡이 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빵에서도 잘 번식을 하기 때문에 붉은 빵 곰팡이 아니면 빨간 빵 곰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옥수수 속대나 불에 타다 남은 나무에서 흔하게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뉴로스포라 속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시토피아 같은 경우는 포자의 색소가 카로텐 색소가 있게 되고요. 이거는 비타민 A 원료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옷잠 있죠. 인도네시아 옷잠 같은 경우는 이 시토피아라고 하는 균을 땅콩에 번식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뉴로스포라 크라사 같은 경우는 유전학의 연구 재료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죠. 다음으로 이레모테큐마 11 같은 경우는 리보플라빈 공업적 생산에 이용을 하는 것이 되고요.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불안정 균류로 넘어가죠. 불안정 균류라고 하는 것은 유성생식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균류와 유성생식이 인정되는 곰팡이 외에 그리고 무포자 효모와 사출포자 효모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 균류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불안정 균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안정 균류에 하나 특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이거죠. 보툴리티스 시네티라고 하는 것인데, 보툴리티스 속 같은 경우는 귀부포도라고 해서요. 이런 귀부포도 주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불안정 균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종류가 아니면 이러한 속이 불안정 균류에 속하더라 라고 구분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호계 중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곰팡이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실 때 기본적으로 물론 설명뿐만이 아니라 짝짓기도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뭐 치즈 제조에 사용되는 곰팡이, 뭐 어디에 사용되는 곰팡이, 로코포로 치즈에 사용되는 곰팡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구분이 가능하도록 특징적인 식품 아니면 이용과 곰팡이를 잘 짝지어서 기억을 해 두셔야지 문제 푸는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